급등주를 연구하다 보면은 급등주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5년에서 심지어 7년 정도 가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깔끔하게 한 2, 3개월에 끝나기도 하고, 보통은 1에서 2년 정도. 그 배후가 월가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기관급이냐 아니면은 명동 사채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명동 사채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한 경향이 있죠. 하지만은 그 작전하는 애들 돈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메디톡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구간에 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뭐 비슷합니까 지금? 엔비디아 비슷하잖아요. 1차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뽑아내는 거, 이거 이렇게 뽑고,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몇 번을 더 올리든, 비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더 올리든 이 작전주에 대한 근본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다 똑같고, 또한 진짜 급락은 어디서 온다? 말씀드린 대로 장기 추세가 깨지는 여기서 온다. 개미들의 비극은 65만 원짜리가 한 40만 원, 30만 원 떨어졌을 때에 싸다고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처럼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했다고. 그것도 2.5배가 올랐죠. 테슬라처럼 한 2.5배가 올랐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나중에는 점점 반등이 작아지면서 떨어진다. 테슬라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글쎄요, 뭐 길면은 뭐 한 7, 8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7, 8년이라고 보긴 좀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은 얘가 고평가, 이 정도 가지고 고평가로 하긴 좀 그렇고, 여기서부터라고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한 4,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YP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리고 경고를 했죠. 사실은 이 정도 오른 것도 여기도 이제 거품인데 한 번 더 뽑아내면서 얘는 한 2, 3년 정도에 걸친 작전이 되고요. 마지막에 뽑아내는 거 보이시죠? 늘 이런 게 존재하고, 일부 애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만큼 뽑히느냐 아니면 이 정도 뽑히고 떨어지느냐는 이것도 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다르고 세력의 금액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제가 JIP도 말씀드릴 때 엔터주의 버블이 있다. JIP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버블이 있기 때문에 얘네도 무너진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비트코인이든 나스닥이든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뭐든지 간에 작전이 들어간 애들은 몇 번을 더 끌어올리든 간에 다시금 급락한다. 더 무서운 사실은 메디톡스처럼 화려한 애들이 더 처참한데, 이게 비트코인의 운명입니다. 화려하잖아요. 지금 또 세 번째 끌어올리잖아요. HLB 일곱 번째 끌어올리잖아요. 더 화려한 애들이 더 많이 관여가 돼 있고 그래서 더 처참해집니다. HLB 작전은 옛날에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9년째 작전 중입니다. 9년째. 특이사항은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이렇게 못 뽑아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보통 애들이 아닌 거죠. 이런 애들이 가장 처참하게 나중에 메디톡스 맞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오르든 간에 나중에 여기 다 깨고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 기간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근데 얘는 세력이 하나일까 아니면은 세력 하나가 패대기 쳤는데 다단계식으로 다른 세력이 들어온 걸까, 좀 정말 알고 싶은, 연구하고 싶으면 알 수는 없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좀 일부 다단계라든가 일부 폰지라든가 그런 금액이 섞여 있거나 일부 세력이 충돌이 됐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HLB뿐만 아니고 지금 제일 안 좋은 형태의 알테오젠이나 뭐 심지어 메지온도 좀 오르려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실적이 안 좋고 그런 애들이 최근에 일괄적으로 오르고 있죠. 무실제약주가 일괄 급등구가 있는데 왜 제약주 펀드, 잠깐 말씀드렸죠. 기관급 펀드 매니저들이나 월가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연기금도 그렇고 이런 데 동원되고 뉴딜 펀드에 제약주를 넣어줬잖아요. 뉴딜 펀드 섹터에. 아주 환장하죠. 환장해요.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이 HLB를 투자하던 알트오젠을 투자하고 있던 뭐가 있던 하는데 그 모든 종목이 지금 모두가 다 그 신약이 다 잘 되는 시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섹터의 기간별로 기관급 애들이 제약주 섹터를 지금 올리기로 결정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예요? 이게 끝물 작전은 나중에 진짜 처참해요. 메디톡스 보세요. 지금 5년째 알테오젠 같은 애들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운명을 아시겠죠. 나중에
이렇게 나와도 어차피 똑같다. 알테오젠도 요거 주식 선물이 있으니까요. 매달 한 주씩이나 두 달에 한 주씩 뭐 이렇게 모아 가시면 됩니다. 하방을요. 이거는 하방 투자가 가능하고요. JYP도 주식 선물 하방이 가능했죠. 제가 매달 한 주씩 모아가라. 그런 분들은 다 이득이 나셨을 겁니다. 중간에 손해가 나는 구간이 당연히 있어요. 포스코드 작년에 거의 10배만 오르는데 연기금이 매수가 올해에 들어왔어요. 요거 연기금이 막 여기서 매수를 해주고 있던데. 이게 뭐 조금 더 간다고 해도 한 번 더 오버슈팅 한다고 해도 아까 JYP 보셨죠? 결국에는 떨어진다. 그래서 급등주는 몇 번을 삐끼 하는지 넘버링을 하십시오. 이 넘버링이 그래서 삐끼를 세어 보십시오. 삐끼가 나오고 나올 만큼 나오고 나면은 주가는 저 바닥에서 기고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이 샷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급락으로 마감될 것이고요. 나중에 몇 번을 다시 끌어올리고 삐끼를 하더라도 골로 간다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도 버블입니다. 여기도 버블이에요. 이 종목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200불 아래 한 100불 대까지도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 수요라고 하는 게 뭐 비트코인 채굴 뭐 이상한 걸로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도 부풀려 있는 정황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몇 년을 끌지는 엔비디아만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디톡스는 5년이고 뭐 어떤 건 2년이고 어떤 건 3년이고 어떤 건 7년이고 그렇듯이 그 시간이 끝나면 처참해질 것이고요. 나스닥의 버블의 시간도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 올해는 대선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주가를 어느 시기에 폭락시키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을 갈아치울 수 있거든요. 유대 월가가 트럼프를 선택할지 바이든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좀 일찍 폭락하면은 바이든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누구냐 제레미 그랜섬이 25년 초까지도 조금 열어뒀던 걸까요? 그 기간을. 물론 그분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좀 경고하고 계시긴 하는데 급등주는 수명이 있습니다. 잠시 그거 가지고 너무 급발진해서 환장하지 마시고요. 많이 오를수록 처참하고 여러 번 다시 끌어올릴수록 더욱더 처참해집니다. 엔비디아 급등에는 개미들의 필반도체의 하방 폭주가 이 전체적인 월가의 파생의 탐욕의 그 시스템 상에서 죽이는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개미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필반도체 하방에 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끝이 나겠죠. 이런 기울기면은 그 폭주들을 다 전사시키고 그 후에 급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